자, 색깔펜 들고 쌤이랑 같이 동그라미 칠게. 알겠지? 자, 여기서부터 국제경제에서 쌤이는 형광펜으로 할게. 국제경제에서 잘 보여?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려면, 자,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이거야. 뜻을 보면 거래 자체가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 그치? 자, 그럼 요렇게만 해도 돼. 거래를 하려면 화폐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예컨대 예시잖아. 예시는 우리가 그냥 묶어도 되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그러면 달러로 대금을 치르려면 이제 여기서 원화를 화살표만 제대로 달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쌤이 하는 건 색깔펜으로 해. 너가 한 연필 위에다가. 자, 그러면 일정 가격의 달러를 얼마의 원화로 바꿀지 자체는 화살표로 하면 돼. 그 비율을 정해야 한대. 이때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 비율, 즉 교환하는 비율, 그거를 환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설명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결국 같은 말이잖아, 다. 그러면 예를 들어 라는 건 또 예시죠. 그러니까 묶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환율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잠깐 설명해 준 거야. 환율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면 환율에 대한 정의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특징을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가닥을 잡으시면 우리가 문단을 읽을 때 좀 편해. 다음 내용은 이거겠거니 생각이 되니까. 그럼 환율에 대한 특징은 환율은 수시로 오르고 내린대. 그럼 오르고 내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랐거나 떨어졌다는 뜻이래. 또 예시는 어떻게? 묶어서 날려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 평가절하되었다고 하는데, 평가절하라는 뜻이 여기구나. 그러면 또 반대로 환율이 내려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거를 평가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우리는 또 평가절하, 평가절상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 거죠.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외국 돈의 가격 인은 또 같다는 말이야. 인 환율은,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봐봐, 여러 번 설명하고 있다. 환율에 대해서 위에서 뭐라고 했었어? 분명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했어.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외국 돈의 가격을 또 환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정의가 어떤 말로 객관식 선지는 바꿔서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환율만 띡 보지 말고 우리가 국어 공부를, 수능 국어를 하려면 앞에 있는 정보까지 습득하셔야 돼.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환율은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처럼 자체는 비유하는 거니까 빼도 돼. 기본적으로 어떤 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대. 그러니까 외환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지는 거래. 그럼 무슨 말이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서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고, 만약에 수요가 다시 줄어들면 떨어진다. 예시는 이해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라고 했었죠?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읽으시면 되는데, 아닌 경우는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읽어볼게. 외국의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 여기 한번 외국의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사려는 사람들에다가 밑줄. 얘네들은 당연히 뭘 하겠어? 달러를 당연히 원하겠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환율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 이와 반대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그러면 가치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환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자, 이 말은 여기 위에 있는 말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적용해주는 거니까. 알겠지? 수요가 늘고 줄고. 만약 우리나라 기업의 상품이나 주식이 사람 많아지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럼 여기는 또 갑자기 퀴즈거든. 여기서부터는 다시. 우리나라의 기업의 상품이나 주식을 사려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달러가 필요할까? 원화가 필요할까? 우리나라 거를 사잖아. 원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지. 그럼 달러를 어떻게 하겠어? 팔아서 원화를 사겠지. 그럼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원화를 사려고 달러를 내겠지. 그럼 달러의 공급은 당연히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가 제대로 이해를 했어? 라는 퀴즈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퀴즈이자 적용해서 너네가 제대로 이해했니?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환율은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보통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난다. 예컨대 환율이 떨어지면, 또 예시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업자들은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했을 때 적은 돈을 넣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보자.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난다. 왜 그러나 봤더니 환율이 떨어져.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달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위에 있는 거 찾아서 한번. 달러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 달러 가격이 달러가 비싸지는 거야? 싸지는 거야? 달러가 자, 여기서 봐봐.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가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말은 달러가 내려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달러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자, 수출업자들은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거 아니야. 수출해. 그러면 달러를 받아. 그러면 달러를 받았을 때 적은 돈의 달러를 받겠죠. 상대적으로. 따라서 수출업자들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화 표시 가격을 올리게 돼. 그러면 수입업자들은 주문량을 줄이겠지.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파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반면에 수입업자들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물건이 싸졌잖아. 그치? 원화 환산 가격이 당연히 싸지니까 그럼 어떻게? 수입을 늘리게 되는 거야. 내가 적은 돈으로 달러를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환율의 변동은 상품이나 서비스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플러스 증권이나 외환 자체 국제거래에도 영향을 줘.
그러면 그 역량으로 국제 수지, 그러니까 수지는 이득을 말하는 거야. 여기 수지는 이득 플러스 여기 이런 것들 벌어들인 것들 다 집계한 거야. 변화를 줘. 그러면 때로는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는 다 수입이나 수출 상품으로, 그치? 수입 수출로 사니까 이처럼 환율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에서는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화 보유액을 늘리는 등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고등학교 실제 문제로는 요게 고등학교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 요 내용이 환율 관리하는 방법, 은행이 하는 방법, 정부가 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율을 모르면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거 수능 국어 비문학 할 때 문제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경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빼먹지 않고 이렇게 작업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공책의 문단별 요약정리.